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아, 네. 쓸공님들 이 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네, 열정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짜 요즘 굉장히 바빠요. 네. 요즘 뉴스만 해도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경제 뉴스, 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 음. 하루하루 이 살아남기 위해서 뉴스도 봐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진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요즘. 맞아,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젠슨 황, 네, 젠슨 음. 황님이 한국에 오셨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뭐 직접 만나 뵙지 못했지만, 만난 줄 알았어. 근데 먼 발치에서 봤어요? 예, 봤어요. 오. 이 우리 동네 가까운데 근처에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은 안 하셨는데 소문을 듣고 찾아갔죠. 대단하다, 근데. 네, 그래서 그 먼 발치에서 우리가 방송에서 참 많이 얘기했잖아요. 맞아. 예. 내적 친밀감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먼 발치에서 아련한 눈빛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예, 이제 멀리서 응원하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대단하세요. 바쁘셨어요. 거기까지 찾아가고. 그러게요. 네. 이 유명 인사 얘기 나온 김에 이 미스터 비스트 아시죠? 예.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잖아요. 네, 본명은 지미신데 네. 어쨌든 스고님들도 대부분 아실 텐데요. 네. 이제 그분이 스페이스 X에서 촬영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라켓 이 실물 보여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어서 이번 주에는 스페이스 X 상장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주식시장에서. 네, 맞아요. 주식시장에서 메가 이벤트인데 네. 우리 녹음일 기준으로 네. 내일 저녁에 네. 상장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타이밍이 너무 딱이죠. 그러게요. 자, 일론 머스크가 처음 스페이스X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신생 기업이 액체 연료 로켓을 설계해서 궤도에 올릴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대요. 더 나아가서 로켓 부스터를 지구로 다시 귀환시켜서 재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더더욱 없었죠. 그렇죠. 이게 나사도 못한 일을 어떻게 이 민간 기업에서 하겠냐. 네. 이런 시선이 많았거든요. 네, 그랬죠. 그런데 참고로 그동안 로켓이 전혀 재활용이 되지 못했다. 이건 아니래요. 이 우주선 발사를 예로 들면 이 로켓은 오비터라고 하는 궤도선, 이 궤도선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우주선인데요. 네. 이 우주선을 우주로 보내는 추진력을 제공하는 장치죠. 네. 예. 이 우주선은 그동안 재사용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양쪽에 고체 로켓 부스터, 이 부스터도 바다에 떨어진 거를 회수해서 재사용해왔다고 해요. 이 로켓 가운데의 거대한 외부 연료 탱크는 매번 버렸다고 합니다. 이 불이 팍 나오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가운데. 발사할 때 불이 막 밑으로 쭉 나오는 그 부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가운데 부분이 재활용이 안 됐대요. 밑에 고체 양 사이드에 있는 부스터는 바다에 떨어졌기 때문에 회수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 비용이 뭐 막대하게 들었죠. 네. 자, 그런데 스페이스X가 만든 팰컨 9의 경우에 가장 비싼 부품인 로켓의 1단 부스터를 통째로 회수해서 수십 번 재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비싼 부품 중에 하나군요. 네, 그렇대요. 자, 로켓 부스터는 1단과 2단이 있는데요. 이 2단 부스터의 재사용은 아직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고 이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스페이스X가 노력 중이죠. 자, 이미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이 로켓을 회수하자는 아이디어는 있었는데요.
이 기술이 부족해서 실용화하지 못했는데 스페이스X가 그걸 실제 사업 모델로 성공시킨 거예요. 스페이스X가 민간 기업으로서 대단한 업적을 사실 이루어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머스크는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왜 이렇게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걸까요? 뭐 사실 뭐 머스크가 워낙 우주에 대한 어떤 원대한 꿈이 있다. 외계인이다. 이런 설도 있지만 네. 뭔가 사업적으로 이득이 크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머스크는 과학자가 아니라 사업가입니다. 그렇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죠. 네. 이 과학적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로켓을 열심히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만들었겠지. 네, 제 생각이지만 만약에 이제 단순히 우주에 대한 관심이라면 우주 과학자가 되셨겠죠. 그렇죠. 맞아요. 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머스크가 열심히 재사용 로켓을 개발하는 이유는 AI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얼핏 듣기에는 사실 로켓 발사와 AI 시장이 무슨 연관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들리시죠? 네. 자, 좀 더 자세히 그러면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발사한 우주 기반 컴퓨터를 이용해서 AI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해요. 자, AI가 발전할수록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필요해지는데요. 수십만 개의 GPU, 엄청난 전력, 냉각 시설, 넓은 부지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빅테크 회사들도 이 데이터 센터 확보에 엄청난 열을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젠슨 왕이 오셔서 네이버 의장과 또 같이 탐소 회동도 하셨고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고 또 한계 또한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머스크는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세우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 진짜 생각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일반인과는. 그렇죠. 네. 자, 우주에서는 태양광을 24시간 활용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온도가 낮으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큰 비용을 잡아먹는 냉각. 이 냉각도 해결되죠. 네. 이 게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 부지도 거의 우주니까 무한대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또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부지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구 안에 이제 짓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이 우주에 장비를 가져가서 지으려면 이것도 어려워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주 셔틀, 예, 우주 셔틀인 스타쉽, 네, 이거를 완성시켜서 마치 트럭이 공사장을 왔다 갔다 하듯이 우주와 지구 사이를 왕복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수백 수천 톤의 장비를 우주로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비용이 좀 낮아져야 되니까 네. 로켓 재사용을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의 계획에 따르면 현재 1단 로켓 부스터 재사용만 가능하지만 2단까지 완전 재사용을 성공시키고 초대형 위성 발전 설비를 발사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그것을 xAI가 사용할 계획이래요. 우주 데이터 센터 건설 이 계획을 실행시키는 데는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스페이스X를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스페이스X는 5월 20일에 상장 예비 서류를 제출했고요. 약 750억 달러 규모의 IPO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어요. 방송 녹음일 기준으로는 이제 내일 그 카운트다운이 끝나네요. 네. 자, 이곳은 역사상 가장 큰 상장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죠. 맞아요. 저도 사실 우주 관련주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선뜻 이 주식 시장으로 나도 뛰어갈 수가 없는 게 네.
우주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네. 현실적으로 이 짚고 넘어갈 문제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게 지금 당장 사실 가능한 일이기는 한가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열정신 또 조심성도 많으시잖아요. 그쵸. 그죠? 자, 이제까지 이 수많은 초대형 기업 공개가 있었지만 이 모두가 투자자가 알고 있던 분야였죠. 예, 알리바바, 아람코 같은 기업들이 이 모두 지구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석유나 인터넷 뭐 그런 기반 사업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 가능성과 위험성을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가늠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스페이스X는 우주 기업이에요. 넘사벽이죠, 이거. 그렇죠. 인류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그죠? 이 솔직히 이 라켓이랑 우주선 실제로 보지 못한 투자자가 대부분일걸요? 당연하죠. 그죠? 네, 저도 못 봤어요. 네. 뉴스에서는 봤지만. 저는 인공위성만 실제로 봤어요. 인공위성 또 보셨어요? 네, 견학 갔다가. 수정해야겠네요. 뭐 박물관이나 이제 그런 견학 가서 보실 수는 있겠네요. 맞아요. 그죠? 네. 과학박물관에서.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운행되는 걸 본 사람은 거의 그치, 없잖아요. 막 발사되고 막 이런 그쵸. 거를. 예, 유튜브 영상으로나 봤지. 그쵸. 그죠? 네. 예, 갑자기 텍사스에 가서 한번 로켓 발사 구경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그죠? 한번 보고 싶기는 해요. 예. 네. 직접 타보지는 못하겠지만. 네, 저는 타라 그래도 싫어요. 맞아. 나 아직 우주까지는 안 가고 싶어. 나는. 근데 사실 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다가가기에 넘사벽 분야라서 리스크가 큰 거는 사실인데요. 네. 사실 이 리스크, 하이 리스크라는 거는 그만큼 또 하이 리턴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네. 또 이익도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지금 좀 두려워하는 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좀 조심스러운 사람이라 저도 그 스페이스X에 당장 투자할 마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감하고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몰릴까봐, 그죠? 그렇게 되면은 내 주가가 떨어질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저는. 이미 그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네, 대부분의 맞아요. 액티브 투자자들이 네. 돈을 어디서 빼겠어요? 그죠. 기술주에서 빼서 그죠. 새로운 기술주에 넣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기술주가 조정을 받는 게 이 스페이스X 때문이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겠죠. 난 좀 하여튼 주식시장이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의 그 상황까지 또 살펴야 돼가지고. 맞아. 그죠? 복잡해요. 네. 스페이스X 투자의 위험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위험성을 스페이스X 자신조차 인정했습니다. 네. 본인들도 알고는 있군요. 네, 알고 있어요. 이 투자자들에게 제출한 이 문서에 따르면요. 네. 우주 AI 데이터 센터는 검증되지 않았고 상업성이 없을 수도 있으며 기술적 위험이 매우 크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지 말란 얘기 아니야? 이 정도면 위험이 매우 크니까 정말 야수들 아니면 다가오지 마라. 오히려 더 과한 자신감인가? 그죠? 나 같은 사람만 올라타라. 우리 혁신가들만 가자. 뭐 이런 그죠? 얘기인가? 뭐 쫄리시면 그만두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은 든다. 그죠? 약간 나쁜 남자 같은 느낌. 맞아. 자, 근데 실제로 이제 GPU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죠? 그리고 우주 방사선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전송 지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냉각 방식, 그리고 수천 톤의 장비 발사 비용 문제. 이런 난제들이 존재합니다. 문제도 많네요. 네. 이 사실 스페이스X의 사업 중에서 돈을 버는 사업으로 검증되었고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인공위성 사업인 스타링크밖에 없어요. 스타쉽 이 우주 셔틀 이것은 앞으로 우주 AI 데이터 센터 개발을 위한 운송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비용은 완전히 낮추기 위해 연구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로켓을 발사하는 것도 아니고 장비를 실을 정도면은 네. 진짜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스타쉽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미스터 비스트 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 영상 보면은 그 로켓의 그 절연체라 그래야 되나 열을 견디기 위한 그런 이렇게 타일 같은 거 까맣게 해가지고 붙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사람 손으로 붙이는 거 알아요? 이렇게 기술자가 와서 이렇게 장인처럼 한 개 한 개 손으로 붙여야 돼요? 네.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겠다. 네, 그게 엄청난 열을 견디는데 그래가지고 그 미스터 비스트가 이제 실험해 본다고 그 단열재를 이렇게 손에 쥐고 거기 연구원이 토치로 불을 쏴요. 네, 근데 그 단열재가 빨개지다가 순식간에 다시 까매져요. 견디는구나.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또 이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붙여야 된다는 거. 재밌더라고요. 자, 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사실 스페이스 X에 대해 관심은 많은데 동시에 걱정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페이스 X의 상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머스크가 불가능해 보이는 공학적 업적에 도전하는 거 아닌가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스페이스 X의 재무 계획이 신뢰하기가 어렵고 이 현재 적자인데 거기에다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절대자처럼 통제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머스크한테만 이제 통제권이 집중되어 있으면 뭐 오너 리스크 발생을 하면 그 여파가 크다 이런 생각이네요. 네, 그렇죠. 다시 쉽게 말해 보면요. 이 많은 투자자들이 우주 데이터 센터 그게 될까? 아직 돈도 못 버는 회사인데 이 머스크 혼자 움켜쥐고 흔들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머스크의 경영 스타일을 전 세계인이 이미 익숙하게 목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우주 이 사업을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고민을 안 했을 텐데 투자자로서 머스크가 한다니까 왠지 될 것 같은 그런 그죠. 막연한 기대. 그죠. 안 될 것 같던 일들을 많이 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왠지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해내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와 같은 이 스페이스 X의 상장을 기대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기는 하죠. 그렇죠. 그만큼 스페이스 X의 상장은 미국 증시를 크게 흔들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이 스페이스 X는 단숨에 세계 10대 기업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기업 가치는 최대 2조 달러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상장 2주 뒤에는 나스닥 지수에 편입되어서 수많은 인덱스 펀드, 연금, 주식, 포트폴리오에 담기게 되겠죠. 그렇죠. 열정 씨와 저의 포트폴리오에도 자동으로 담기겠네요. 그렇죠. 기술주 ETF가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머스크는 지구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이 스페이스 X라는 이 회사가 단순히 뭐 우주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라기보다는 현대 이 자본주의가 가진 거의 모든 특징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막대한 위험 감수라든가 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한다든가 또 이제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권력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꿈을 진짜로 이제 실제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 현실로 만들어버린 그 추진력까지 다 보여주는구나. 모든 것들을 완전 영화 소재로도 충분하다. 맞아요. 이 너무 극적이어서 그죠. 맞아. 너무 극적이어서 기대도 크고 걱정도 큰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여기 이 스페이스 X 상장 스토리를 보면서
언니랑 같이 공부를 했던 그 남해 회사 네. 기억나시죠? 네.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네. 주식시장 버블과 관련된 얘기였어요. 네. 근데 그 남해 회사도 보면 이제 식민지를 투자하는 그런 회사였잖아요. 네. 그 미지의 불모지. 네. 되게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다. 진짜 이 거의 지금 우리 열정 씨가 굉장한 석학들의 반열까지 올라온 게 석학들이 그걸 비유하면서 진짜? 버블을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나는 예. 그거 보니까 언니 예. 설명을 이렇게 제가 대본을 보다 보니까 약간 그때 언니가 했던 말이랑 이렇게 기시감 같은 것들이 들더라고요. 또 그때 이제 열정 씨가 읽었던 책의 저자 중에 한 분이신 레이 달리오 그분 책을 한번 우리가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분이 또 요새 나오셔가지고 모든 기술 혁신에는 버블이 형성된다. 그치. 네, 그 얘기를 또 하셔서 전 또 그 생각을 했었네요, 진짜.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네. 자, 어쨌든 이 전 세계인이 스페이스 X의 업적을 경이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떻게 이 민간 기업이 이런 걸 해내냐라며 감탄하고 있죠. 네. 이 미국 정부 정책이 스페이스 X를 출발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했는데요. 네. 하지만 머스크의 강력한 추진력은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계속 해결해 나갔죠. 만약 머스크가 발사 비용을 킬로그램당 185달러, 즉 역사적 평균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한다면 우주 산업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 왕복이 막 흔한 시대, 우리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네요. 네. 근데 아직 저한테는 이거는 약간 영화 같은 일이야. 나는 내 시대에 일어나지는 않을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이미 하늘을 나르는 택시가 있기는 있지만, 그죠? 우주까지 막 이런 그런. 자, 그런데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스크가 이런 SF 같던 일들을 몇 번씩을 해낸다는 거죠. 그치, 자꾸 해내. 사람을 되게 헷갈리게 해. 맞아. 이게 될까 하는데 또 가끔 해내니까 좀 믿어볼 만한가 싶기도 하고. 그죠. 헷갈려요. 그래서 사실 스페이스 X 상장에 전 세계인이 이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주목하고 있는 거겠죠.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은 스페이스 X가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라 미래 우주 인프라를 장악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스타링크도 사실 처음에는 로켓 발사 수요를 채우려고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사업이 되었죠. 그렇죠. 예, 이 로켓이 남아 도니까 그냥 보내기 그러니까 위성이라도 위성을 실어서 올렸다가 그럼 이 위성으로 위성 통신망을 만들어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금은 말이 안 돼 보여도 나중에 진짜 될 수도 있다 이렇게요. 결국 사람들은 미래의 인프라를 사고 싶은 거죠. 네. 예전에 철도나 근래의 인터넷망, 클라우드처럼 이런 인프라가 되면 그때 가서 투자하기에는 내 투자는 너무 늦었으니까. 그죠. 지금 해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진짜 우주가 우리의 어떤 인프라다라고 본다면 지금 해야지 저점에 들어가는 거지. 그죠. 이 포모 나는 뒤처지기 싫다. 그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되었지만 스페이스 X가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요점을 또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5월 20일에 제출된 규제 문서를 보면요. 스페이스 X의 사업 계획서는 위험하다라는 말로 가득 차 있대요. 네, 그 약간 어떻게 보면 디스클레이머죠. 네. 나 얘기했다.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네요. 네. 지금 스페이스 X는 한 달에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그중 상당 부분이 AI 기업 XAI에 쓰이는 돈이래요.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X를 우주 사업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건 AI 기업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참 AI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지금 로켓까지 쏴가면서 그치, 그건 그냥 뒷 배경일 뿐이고 실질은 AI인 거야. 예, 그리고 AI 팩토리 그 얘기 나오면서 전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그죠? 정말 AI 시대는 AI 시대가 열렸어요. 그렇죠, 맞아요. 다시 돌아가세요. 네. xAI는 1분기에만 80억 달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계 선두 기업들보다는 뒤처져 있죠. 그렇죠. 이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잠재 매출을 28조 5천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잠재 매출 중 90% 이상이 AI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와, 진짜 스페이스X가 예상하고 있는 매출의 90% 이상이 우주 사업이 아니고 AI 사업이다. 그럼 진짜 이 AI 사업이라고, 스페이스X를 AI 사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일리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우리 옛날 관리에게 보면 코스트 센터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주가 코스트 센터인 거예요. 그리고 메인 핵심 사업은 AI고. 네, 그러니까 우주는 이제 수익을 벌어들이는 곳이라기보다 비용만 쓰는 곳이죠. 그러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아직 경쟁자들한테 비해서 이제 뒤처져 있는 xAI를 믿고 우리가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와, 진짜 너무 먼 미래를 믿고 투자해야 되나. 이게 저도 좀 오해였는데 일단은 AI로 돈을 벌겠다. 네. 이것이 이제 스페이스X의 계획인 거예요. 단기적인 계획. 자, 스페이스X가 예상하고 있는 잠재 매출 28조 5천억 달러는 현재 미국 전체 GDP에 맞먹는 수준이래요. 와. 미국 전 그 국민이 생산하는 것만큼 xAI가 돈을 벌겠다. 하나의 회사가. 자, 근데 이제 현재 이렇게 뒤처져 있는데 xAI가 이런 어마어마한 매출을 이뤄낼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게다가 또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 매출을 일으킬지도 아직은 불분명하대요. 이 우주 데이터나 소행성 채굴 같은 계획들은 계획일 뿐이죠. 그렇죠. 솔직히 일론 머스크가 로켓 기술을 알고 계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해도는 높으시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듣기로는 테슬라 퇴직자 인터뷰에 의하면 이 옵티머스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근데 옵티머스가 바늘귀에 실을 끼우는 거를 실현시켜라 라고 요구해가지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정말 미세 공정이다, 그건. 그죠. 사람도 솔직히 우리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못하는 거잖아. 힘들잖아요. 안 보여서.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바늘귀에 실을 껴야 돼. 그러니까 이 손이 진짜 그 정밀한 어떤 도구잖아요. 네, 우리의 손이. 네. 그걸 구현해내야 되는 거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있으시겠지만 이제 머스크가 그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 난 좀 그게 두려운 거예요. 큰 그림은 보고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까지 뭐 테슬라에서 많은 성공을 시켰지만 밀어붙여서 이 우주까지도 이게 밀어붙이는 게 통할까.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그 밀어붙이는 대상자들이 인간이라서 가능할 수도 있어. 우주인 외계인이 아니라 인간들한테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해내. 그러네. 와, 인간의 한계를 실험하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머스크의 우주 사업이 그 실체가 사실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아가지고 뭐 투자자들이나 거기서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뭐 심지어 머스크까지 그런 게 가장 큰 문제로 인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적자 기업이라는 건 사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주 사업 그 계획이 우리가 사업 계획서 본다고 이게 이해가 갈까요? 그치. 뭐 하지만 머스크의 우주 사업이 불확실하고 또 그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 분명 우주 사업에는 전체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네.
일례로 이 머스크는 우주 산업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조스가 이 스페이스X보다 2년 먼저 창업한 블루 오리진이라는 곳이 있죠. 예, 블루 오리진 또한 자체 재사용 로켓을 개발 중이에요. 네. 예, 블루 오리진과 아마존 모두 이 스타링크에 맞서는 위성 네트워크를 계획하고 있고요. 이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민간 기업 랜드스페이스가 재사용 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요. 또 다른 중국 기업 스페이스 파이오니어도 4월에 비슷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주 산업에서도 머스크의 경쟁자들이 이미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런데 뭐 이것도 사실 그러면 스페이스X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닥 좋은 소식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이 우주 산업 전체가 발전하고 있고 시장이 커진다는 건 좋은 소식이지만 스페이스 X의 상장이라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보면 그렇죠. 이 기대를 걸고 있는 이 투자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죠. 맞아. 독점을 해야 되는데 네. 이미 경쟁자들도 뭐 재사용 기술을 가지고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니까. 네. 자, 이번엔 이 스페이스X의 재무 수치를 간단히 알아볼게요. 네. 스페이스X는 자신의 기업 가치를 연 매출 대비 최대 10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측정하고 있어요. 참고로 테슬라는 연 매출 대비 기업 가치가 16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가치를 너무 높게 측정한 게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네. 그동안 머스크가 주주 가치를 크게 늘린 적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실제 현금 창출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예, 주가를 올리긴 했다. 쉽게 말하면 주가는 많이 올렸지만 실제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진 않았다는 거예요. 네. 예, 게다가 스페이스X는 적자 기업 xAI와 올해 초 합병한 SNS 기업 X의 부담까지 떠안고 있죠. 그래서 재무 상태가 튼튼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이 이 스페이스X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재무 상태를 보고 하는 건 아니라. 그죠? 네, 그죠. 약간 감성 투자? 감성 투자야. 그러니까 감성 투자라서. 그리고 이제 단지 이런 재무적 수치뿐만이 아니라 이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불안한 면이 보이는데요. 네. 이 머스크는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되도록이면 많이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스페이스X는 머스크를 해고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기업의 거버넌스는 약화되죠. 네. 자, 여기서 거버넌스란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자, 권력을 운영하는 규칙과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회의 CEO 감독, 사회이사 제도, 감사위원회, 주주권리 보호 같은 것들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머스크가 약간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고 있을 때 누가 견제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약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머스크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거버넌스 약화는 투자 위험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개인 소유의 기업이라면 말이 다르겠지만 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이 거버넌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머스크는 이제 뭐 상장을 해서 돈은 받겠지만 네. 기업의 경영은 개인 소유 기업과 같은 방향성으로 하겠다. 네,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너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돈은 받겠지만 간섭은 네. 하지 마라. 그죠. 투자자들의 돈은 받겠는데 간섭은 하지 마세요. 그치. 약간 욕심이 많다. 그치. 자, 이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X라는 기업만 믿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머스크라는 사람도 믿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머스크를 다 품어야 되는 거네. 뭐 그죠. 걔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든 예. 단점을 가지고 있든 네. 뭐 상관없이 네. 나는 너를 100% 지지한다. 네. 모든 걸 감싸줘야 돼. 이거는 근데 아무리 사랑해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쵸.
내 사람이 내 자신조차도 미워질 때가 있는데, 그치? 그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물론 뭐 다른 사업 분야가 다르시고 장단점이 뭐 각각 있으시지만 네. 저는 좀 젠슨 왕 쪽이요? 쪽이 저는 좀 친근하고 그치. 좋아요. 그 얼굴도 약간 인상도 좋으셔. 거기다는 업의 업이라는 할아버지. 닮았잖아요. 코가. 머스크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인 건데요. 이 지구인 수준이 아니시죠. 그죠? 어나더 레벨의 자아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위험 감수 성향도 엄청나시죠. 그쵸. 그죠. 네. 그거는 진짜 확실히 머스크의 장점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독단적인 면도 공존하는 거예요. 맞아. 그죠? 네. 하지만 뭐 사실 과거의 혁신가들도 비슷하기는 했죠. 맞아. 뭐 헨리 포드나 뭐 에디슨, 그죠? 에디슨도 뭐 그렇게 유순한 스타일의 분은 아니었다고. 왜 글자였다고 주변인들을 힘들게 하는. 자, 스페이스X는 완벽하지 않은 회사이고요. 머스크 역시 완벽하지 않은 한 명의 사람이죠. 네. 그런데 이제 참 이 경이로우면서도 한편 살짝 두려운 점은 이 자본주의는 머스크와 같은 사람들의 재능을 활용해서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머스크 같은 사람들에게 불가능과 같은 일에 도전해보라고 돈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나머지 인류는 그 여정에 탑승하는 거고요. 사실 투자라는 목적 자체가 사실 그 혁신적인 사람들을 키워내서 전체 파이를 키워보려는 그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의 놀라운 시스템. 그죠. 맞아요. 근데 이 여정이, 이 머스크의 여정이 성공할지 아닐지 사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적어도 우리는 지금 이 우주 산업이 만들어지는 그 초창기 과정을 인류 최초로 실제로 목격하고 있다는 게 저는 뭐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죠. 왜 우리가 특이점에 왔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이 시기를 계기로 세상이 확 변한다. 네. 좀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좀 복잡한 감정이에요. 네. 근데 요즘 많은 분야에서 이 특이점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AI도 사실 특이점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로봇도 그럴 거고 우주도 그럴 거고.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우주 여행 그림 그리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대회도 열고 그랬는데. 맞아요. 저도 그렸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우주를 향한 인류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네요. 네. 이왕이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은 스페이스X의 상장과 그에 따른 걱정스러운 점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밤엔 복잡한 일은 잠시 잊으시고 이 하늘에 떠있는 별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 별에 스페이스X의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까? 이러면서. 좋네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다 같이 쇠공합시다.